여러분, 평생 속으셨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마시고 칼슘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년간 2,000명이 넘는 노년층의 영양 상태를 분석했는데 칼슘만 열심히 드신 분들의 뼈가 오히려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 영양학 20년차 전문가 이서연입니다. 작년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78세 최할머니가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10년 넘게 매일 칼슘 보충제를 드셨고 하루에 우유 2잔을 꼭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척추 골밀도가 또 낮아졌다고 걱정하셨죠. 할머니의 팔을 잡았는데 뼈만 남아있는 듯 약해져 있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들이 좋다는 건 다 먹었는데 왜 뼈가 이렇게 약해질까요? 할머니의 혈관과 뼈 상태를 분석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혈액 속 칼슘 수치는 정상보다 높았지만 정작 뼈는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진짜 비밀을 알려드렸더니 6개월 뒤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손녀 안고도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죠? 젓가락질을 오래 하면 손가락 마디가 아프시죠? 60대가 넘으면 뼈는 1년에 2%씩 깎여나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약해지는 것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개월 만에 굽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체력은 30년 젊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뼈 건강을 위해 우유나 칼슘만 먹어보신 분이 있다면 숫자 1을 적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칼슘이 뼈로 가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작 뼈로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이 벽돌을 현장까지 운반하고 정확한 위치에 쌓아줄 운반 트럭과 건설 노동자가 없으면 집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섭취하는 칼슘의 대부분이 운반 트럭과 노동자 없이 혈액 속을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험하게 쌓이는 곳은 바로 혈관벽입니다.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석회화입니다. 이 석회화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탄력을 떨어뜨려 고혈압, 동맥경화, 심지어 심장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먹었던 칼슘이 오히려 침묵의 살인자로 변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칼슘을 단독으로 과도하게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칼슘만 섭취하는 것은 약해진 뼈를 고치려다가 오히려 심장을 위협하는 것과 같습니다. 2번째, 근본적인 해답. 운반 시스템을 작동시켜라. 그렇다면 칼슘을 뼈로 정확하게 운반하고 쌓아주는 진짜 핵심 물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칼슘의 섭취량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칼슘을 혈관에서 꺼내 뼈로 집어넣는 운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운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입니다. 이 2가지는 칼슘 흡수와 이용 과정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2명의 조력자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을 흡수하는 효율을 높이고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리는 일종의 관제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2가지 영양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오직 칼슘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노년층이 칼슘을 열심히 먹고도 여전히 골다공증의 위험에 시달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 2가지 핵심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3가지 음식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칼슘만으로는 뼈가 튼튼해지지 않고 오히려 혈관에 쌓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뼈 건강의 진짜 비밀은 칼슘 섭취량이 아니라 칼슘을 혈관에서 뼈로 정확하게 운반하는 운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운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3가지 핵심 영양소 조합을 구체적인 레시피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영양제 섭취를 넘어 뼈를 강화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이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1. 뼈 건강의 진짜 주인공 비타민 K2와 마그네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건축 과정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칼슘은 건축 재료인 벽돌입니다. 하지만 이 벽돌을 옮기고 쌓는 2명의 핵심 인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뼈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는 칼슘을 붙잡아 뼈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K2는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합니다. 비타민 K2가 없으면 칼슘은 혈관을 떠도는 골칫덩이가 됩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의 관제사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는 효율을 높이고 뼈 조직 내에서 칼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흡수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의 촉진제인 셈입니다. 결국 튼튼한 뼈를 위해서는 칼슘, 비타민 K2, 마그네슘 이 3가지가 동시에 적절한 비율로 섭취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형별 뼈 강화 조합 3가지 레시피. 당신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에 맞춰 가장 적합한 조합을 선택하십시오. 조합 첫 번째, 녹색 잎채소 발효 조합.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 영양제 흡수율이 걱정되는 분, 매일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운 분. 핵심 음식 나토와 시금치 주스. 작용 원리 나토는 비타민 K2의 보고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K2는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나토에 시금치 주스를 곁들이면 시금치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K1이 추가됩니다. 비타민 K1은 체내에서 K2로 일부 전환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조합은 뼈를 위한 재료와 운반사를 동시에 그리고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공급합니다. 레시피 및 시간 아침 식사 후 활성형 칼슘 영양제와 함께 나토 한 팩을 드십시오. 여기에 시금치 한 줌과 사과 반쪽을 갈아 만든 주스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조합 두 번째, 뼈 강화와 신경 안정을 위한 천연 미네랄 폭탄 조합.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뼈 관절 통증과 함께 불면증이나 근육 경련을 자주 겪는 분,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분. 핵심 음식 검은콩 두유와 멸치 한 줌. 작용 원리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검은콩 두유가 보완해줍니다. 검은콩 두유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멸치 속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작용도 하므로 뼈 통증과 근육 경련을 동시에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시피 및 시간 점심 식사 또는 저녁 식사 시 멸치볶음 한 접시와 검은콩, 두유 200ml를 함께 드십시오. 멸치의 칼슘과 두유의 마그네슘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작용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세 번째, 혈관 청소와 골밀도 유지를 위한 지용성 비타민 조합.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어 칼슘의 혈관 석회화가 걱정되는 분. 핵심 음식 올리브유 드레싱과 달걀 노른자. 작용 원리 비타민 K2와 칼슘 흡수에 필수적인 또 다른 영양소인 비타민 D는 모두 지용성입니다. 이들은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만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달걀 노른자는 비타민 D를, 올리브유는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여 K2와 D의 흡수를 돕는 트럭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칼슘이 뼈로 정확하게 이동하도록 돕고 혈관에 남아있는 칼슘까지 청소하도록 유도합니다. 레시피 및 시간 아침 식사 때 삶은 달걀 2개의 노른자를 으깨고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샐러드나 토스트와 함께 드십시오. 칼슘 영양제를 아침에 복용한다면 이 지용성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최대로 높이는 비법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한 뼈 건강 건축 전략입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뼈와 혈관 건강 모두에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소 섭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는 부술 때 자극이 있어야만 다시 강하게 재생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칼슘 대사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뼈 건강을 위한 3가지 영양소 조합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만들 재료와 운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뼈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아무리 좋은 벽돌과 인력을 갖춰도 건축가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공사는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뼈 건강의 진정한 비밀은 파괴와 재생의 순환에 있습니다. 뼈는 파괴될 때 비로소 더 강하게 재생됩니다. 즉, 외부에서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만 칼슘이 뼈 속으로 더 많이 침투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지금부터는 영양소의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3가지 근본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법을 공개하겠습니다. 1. 뼈의 성장 자극 발 뒤꿈치 충격 운동. 뼈의 가장 좋은 자극은 중력과 충격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뼈가 받는 하중이 뼈의 밀도를 높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뼈에 가해지는 하중도 줄어들어 뼈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운동이 바로 발 뒤꿈치 충격 운동입니다.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뼈 밀도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벽을 짚고 몸의 균형을 잡으십시오. 발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가 땅에 쿵 하고 내려 찍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땅을 가볍게 쿵쿵 찍는 느낌으로 1분에 30회씩 하루에 총 10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뼈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 칼슘을 뼈 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극대화합니다. 2번째, 햇빛은 보너스가 아닌 필수. 비타민 D의 합성. 앞서 비타민 K2가 칼슘의 운반을 돕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조력자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는 양 자체를 늘려주는 흡수율의 지휘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비타민 D를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은 바로 햇빛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타민 D 부족은 노년층의 90% 이상에게서 나타나는 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햇빛을 쬐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팔이나 다리를 일부 노출한 채로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받으십시오. 이때 선크림은 바르지 않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는 유리하지만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햇빛 노출 시간을 조절하며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햇빛 쬐기 습관은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3. 골밀도와 균형 감각의 관계 근력 운동 병행. 뼈가 강해도 근육이 약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낙상은 노년기 뼈 골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결국 뼈 건강은 근력과 균형 감각을 함께 키워야 완성됩니다. 근육은 뼈를 감싸고 지지하여 충격을 흡수해주는 천연 보호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헬스장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벽 짚고 스쿼트나 한발 서기 운동만으로 충분합니다. 벽 짚고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듯이 벽을 짚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하십시오. 한발 서기 벽이나 의자를 짚고 한쪽 발을 10초씩 들고 버티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운동은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하며 코어 근육과 다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뼈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근력 운동은 뼈에 적절한 하중을 주어 밀도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양소 조합에서 다루었던 단백질과 비타민 D의 작용을 촉진하여 뼈 강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3가지 습관은 단순히 영양제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뼈를 젊었을 때처럼 강하게 되돌리는 근본적인 재활 과정입니다. 다음 장인 결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정보, 즉 영양소 조합과 생활 습관을 통합하여
뼈 건강을 지키는 최종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뼈 건강에 대한 오랜 오해를 바로잡고 뼈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첫째, 칼슘이 아닌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이라는 운반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세 가지 음식 조합을 배웠습니다. 이 조합은 칼슘을 뼈로 정확하게 보내고 혈관 석회화를 막는 이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둘째, 발 뒤꿈치 충격 운동, 햇빛 쬐기, 근력 운동을 통해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칼슘 대사를 촉진하고 뼈의 재생을 유도하는 생활 습관을 확립했습니다. 이 두 전략은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는 영양과 자극이 동시에 충족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통합하여 당신의 뼈 건강을 지키는 최종적인 실천 계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뼈 건강을 위한 최종 실천 공식.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에 이 공식을 적용하십시오. 아침 식사 후 활성형 칼슘 영양제와 함께 나토와 시금치 주스를 곁들여 드십시오.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을 가장 흡수율 높은 형태로 섭취하여 하루 종일 칼슘 운반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점심시간 또는 오후 햇빛을 20분 쬐면서 발 뒤꿈치 충격 운동을 10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뼈에 강력한 성장 신호를 보내고 비타민 D 합성을 극대화합니다. 저녁 식사 검은콩 두유와 멸치볶음을 드십시오. 풍부한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깊은 밤 숙면을 유도하고 밤사이 뼈가 복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뼈에 끊임없이 재생 명령을 내리고 칼슘을 뼈 속으로 밀어넣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6개월 후에는 굽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뼈는 나이가 들어도 재생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뼈는 약해지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뼈는 평생 동안 스스로 부수고 다시 짓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정확한 재료와 자극만 준다면 뼈는 나이와 상관없이 더 단단하게 스스로를 복구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8세 최할머니가 뼈를 위한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비타민 K2와 마그네슘 조합, 그리고 발 뒤꿈치 충격 운동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지팡이를 버리고 혼자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기적적인 회복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뼈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계단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손줄을 안아 올릴 때 힘이 넘치고 겨울철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도 넘어질 걱정을 덜 수 있는 자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100세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마트에서 나토와 시금치를, 약국에서 비타민 K2와 마그네슘 보충제를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바뀌는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